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죠. 활용을 잘하면 장점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논란이 됩니다. 자신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K입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지금은 TR시대입니다. 누구나 SNS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특별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팔로워나 구독자가 많다면 그만큼 영향력은 커지죠. 특히 연예인은 인기에 따라서 수만에서 수백만까지 충성도 강한 팬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멋진 사진 한 장 무심코 투척하면 예쁘다, 멋지다, 인형 같다, 얼굴 작다, 비율 좋다, 비비 못 써요? 라는 댓글이 쇄도하죠. 하지만 글이라면 어떨까요? 글의 내용에 따라 공감을 얻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정치색, 비하 발언, 인종차별, 욕이 담겨 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인 미디어, 연예인의 SN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죠. Social Network Service. 연예인의 심상과 정보가 일부 공개되고 그 사람과 밀접한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죠. 사적 정보에 대한 잠재적 남용과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호되지 않는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거 연예인의 홍보는 전적으로 매니지먼트 회사의 몫이었습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기사가 몇 개 나오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파워를 가늠할 수 있었죠. 물론 핫한 연예인이 소속된 회사라면 규모는 작아도 기사는 꾸준히 생산됩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연예인 이름이나 관련 키워드가 랭크되면 더 많은 기사가 나오겠죠. 포털 사이트에 나온 기사만으로 홍보가 끝난 게 아닙니다. 블로그, 카페 등 플랫폼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패러다임은 바뀌었죠. 엔터 회사들은 자사의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영상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제작 발표회를 비롯해서 촬영 현장 스케치, 자체 제작 예능 콘텐츠, 브이로그로 주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외국 팬들을 배려해서 영어 자막도 필수가 됐습니다. 회사만 홍보하는 것은 아니죠. 연예인도 1인 홍보 시대가 됐습니다. 연예인도 자신의 SNS를 통해 셀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 중인 작품이 있다면 촬영장 사진이나 동료, 선후배 배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본방사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요. 문제는 의도하지 않았던 글과 사진이 논란이 되는 경우입니다. 지창욱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너무 춥고 잠도 안 오는데 행복합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흡연하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물론 흡연은 기호이기 때문에 성인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영상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죠.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창욱은 논란 이후에 별다른 해명은 없었지만 팬클럽에서 성명문을 발표하고 대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지는 2018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튜버 양효원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에 동의했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이틀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스튜디오 업주는 양효원의 피해 글이 자신과는 무관하다, 스튜디오 인수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지도 나중에 청원에 올라온 스튜디오 상호와 주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사과했습니다. 스튜디오 업주는 수지와 국민청원 게시자 2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잘못이 인정되면서 법원은 2천만 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수민도 비공개 계정이 드러났고 비속어와 말실수로 대중을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의를 탈의하고 잠든 김재욱의 사진을 게재했죠. 이엘은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진을 공유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엘 측은 아마데우스 공연장 대기실에서 쉬고 있을 때 촬영했고 엽기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재미로 올렸다가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상한은 중고차 구매 사실을 알리고 시승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하지만 영상 속 이상한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경보음이 계속 울린 상태였습니다. 일부 누리꾼이 안전벨트를 매라고 지적하자 동네 한 바퀴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누군가는 짧은 거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상한의 당당한 태도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비난이 폭주하자 이상한은 문제 영상을 삭제하고 또 다른 영상을 올렸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상한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잠깐 시운전하는 거라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의 짧은 생각이 이런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국회 이승광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색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피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폭언과 비하가 섞여 있다면 문제죠. 또한 해시태그를 통해 문 어버버, 영원한 빨갱이, 거짓말쟁이들, 개돼지들아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소신 발언이라고 치부했지만 받아들이는 이들은 편협한 사고방식과 자기 합리화라고 지적했죠. 설상가상 이승광은 신천지 신도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중은 해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1인 미디어인 SNS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죠. 활용을 잘하면 장점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논란이 됩니다. 자신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연예인의 SNS의 파급력은 갈수록 커져갑니다. SNS를 안 하는 연예인은 거의 없죠. SNS를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SNS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네트워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SNS가 홍보 목적이 아닌 대중의 교감이 우선이라고 해도 잠재적으로 인기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 여전히 난 건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또 다른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걸까요? 자신의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발언이나 행동에 신경이 쓸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SNS로 오늘도 대중과 소통해보세요. 이상 K였습니다.